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연구재단의 이한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및 그 주요 국가의 혁신 문화 및 그 연구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혁신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이 국가별 혁신 문화 그리고 연구 문화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향후 이 혁신, 도전 그리고 연구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 정책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 피터 드러커의 그런 혁신에 대한 그런 핵심 요지는 가치 창출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신이라는 것은 이 변화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알파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가치 창출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혁신이 기존의 변화와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이 가치 창출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혁신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이 혁신이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이런 조직, 집단, 또 이제 개인 이런 분들은 이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기 쉬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혁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혁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 내용은 협력지원단의 어떤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번 자료의 핵심 파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가별 혁신 연구 문화 부분인데요. 우선 미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양적, 질적으로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모든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연구자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비, 논문수, 유니콘, R&D,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혁신 기업까지 전 지표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그 AI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기타 이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선도 국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혁신 연구 문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연구 문화를 우리가 첫 번째로 들 수가 있는데, 베네버 부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신 이런 분인데, 그 OSRD 2차 세계대전 당시 OSRD 연구개발계획국을 수장으로 일하시면서 그 독일과의 그런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연합국민 미국에 승리를 안겨준 그런 위대한 전쟁 영웅님과 동시에 위대한 과학자인 이 베네버 부시가 동료들과 함께 작성한 그 사이언스 엔들리스 프론티어에 의해서 그 NSF가 1950년에 설립된 곳이라고 아마 저희 과학기술 커뮤니티 모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NSF의 이런 전체적인 운영 체계를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단계인 그 선정 단계에 있어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런 그 선정 평가를 실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탁월한 연구 주제 그리고 가장 탁월한 연구 책임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자들, 즉 그랜트 홀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정 이후에는 아주 최대한의 연구자의 그런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혁신 연구 문화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실리콘밸리는 뭐 제5의 인류 문명 발상지라고 할 수 있으며, 뭐 인류가 다음 단계로 도약을 준비하는 현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런 문화는 뭐 혁신과 도전, 뭐 창조적 실패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역동적인 어떤 이런 그런 문화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매년 이런 실패를 이렇게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도약을 준비하는 그 실패 컨퍼런스, fail 컨퍼런스라는 이런 실패를 수용하는 연구 커뮤니티였던 그런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번 장은 NSF의 기본적인 운영 체계 부분인데요. NSF의 위상이 어떻게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이 NSF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NSF는 이런 의회나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NSB, 그 내셔널 사이언스 보드라는 그 이사회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NSF의 어떤 그런 독립적인 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혁신 연구 문화, 그 두 번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세계 최고의 혁신 조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뭐 과학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들 애플, 구글보다도 더 혁신적인 조직은 이 달파, 뭐 달파 너무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달파와 더 원격 이론 및 첨단 기술 연구센터, TATRC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뭐 세계 최고의 혁신 기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달파의 성과물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컴퓨터 마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스텔스 항공기, 또 이제 무인 정찰기, 또 나아가서는 뭐 이렇게 인공지능을 향한 그 애플의 아이폰의 그 스피치 인터프리테이션, 그 음성 인식을 하는 그 시리 같은 이런 아주 첨단 제품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TATRC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TATRC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료 관련 이 첨단 기술 연구센터가 있는데, 뭐 전장에서의 그런 중상자들의 어떤 그런 부상을 치료하는 성형기술 기법이 상당히 잘 발전이 되어 있고, 뭐 그를 위해서 어떤 휴대용 엑스레이나 또 인공장기, 그리고 이제 총알이 뚫지 않는 아주 강력한 섬유, 이런 제품들을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달파와 뭐 DATRC의 이런 혁신 노력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애플, 구글을 뛰어넘는 아주 혁신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특별히 그 미국은 1957년에 그 스푸트니크 샤크를 겪은 이후에 나사를 설립하고 달파를 설립하면서 그 이후 계속적으로 도전 혁신적인 어떤 이런 문화를 뭐 유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그 연구 문화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일본 하게 되면 첫 번째 저희들이 뭐 세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뭐 장인 존중의 정신, 그리고 또 한우물 파기 정신, 또한 이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축적의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일본 혁신 연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추가해서 그 닐스 보어라고 그 아주 유명한 그 노벨 수상자가 있죠. 그 제5차 설베이 회의에서 이제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에 관해서 이제 논의하는 부분으로 되게 유명한 과학자 부분인데, 일본의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코펜하겐 스피리트라는 뭐 자유롭고 평등한 이런 연구 문화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교토대를 중심으로 또는 이제 일본 릭겐 이화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기존의 이런 그 연구 문화에 이어서 자유롭고 평등한 이런 문화가 일본 전역에 많이 퍼져 있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되겠습니다. 뭐 일본을 바꾼 1543년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해가 있겠죠. 이렇게 1543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이제 그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서는 뭐 대대적인 사절단을 그 이와쿠라 대신을 사절단장으로 하는 뭐 100명 이상의 외교관과 또 기타 많은 그런 유학생들을 2년 동안 외국에 12개국에 파견하면서 외국 근대 문물을 익히게 되고,
또 갔다 온다면 100여 권의 그런 책을 조술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기 일본의 도전 혁신문화의 어떤 그런 근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일본의 문화의 핵심은 이제 축적과 지속의 연구 문화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대표 사례를 드는 분이 그 아카사카 교수님이십니다. 뭐 2014년에 청색 LED 개발을 하셔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셨는데, 그 일본에는 두 가지 그 듀얼 그 연구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적 경비, 저희 연구 지원 기관과 같은, 또 하나는 재단에서 대학에서 지원하는 그런 소액이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부분. 근데 이제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카사카 교수님이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청색 LED 개발을 위해서 약 한 20년 정도 대학에서 약간의 그 소액이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경비를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이 청색 발광 다이오드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어서 뭐 JCT 학술진흥기구의 어떤 그런 지원과 더불어서 산학협력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청색 발광 다이오드 개발을 완성하셨는데요. 이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뭐 이런 연구 지원이 소액이지만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엔 독일입니다. 이 독일의 뭐 기본적인 원칙은 하르나크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하르나크 원칙은 그 영국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홀덴 원칙이라고 하는데, 뭐 동일하게 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연구 지원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과 영국, 뭐 미국, 아니 유럽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많은 이런 부분들은 정부는 지원하는데 많은 그런 것에 관한 운영이나 이런 그 정책이나 또한 이제 그런 연구 주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문적인 그 과학자들이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또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독일을 얘기할 때 히든 챔피언, 이 중소기업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헤르먼 지몬이 2012년 약간 좀 지난 그런 자료이긴 하지만은, 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히든 챔피언의 전 세계의 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강소 기업이 아주 많은 이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일은 이 4차 산업혁명 진원지와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6년 그쪽 클라우스 슈밥이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을 예를 들면서 그때 당시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쪽에 1차에서 3차까지의 그런 생산성 위주나 이런 자동화, 효율성 중심에 두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뭐 산업 4.0이라기보다는 제조에 가까운데 제조 4.0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시작을 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에서 3차까지는 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에 중심을 두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앙집권화 내지는 획일성 이런 부분들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공유경제, 블록체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분권화, 그리고 이제 다양성, 뭐 이런 개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별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하면은 뭐 자동적으로 스타트업 네이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가장 핵심적인 이런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850만 정도였던 그런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 중국, 인도의 그런 대국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세계 네 번째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유니콘 기업 중에서도 뭐 영국이나 뭐 미국 뭐 이런 데를 와도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유니콘 기업 현황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청업 국가가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우선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문화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군대 제도가 이쪽
창업국가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기여를 해 있는데, 이스라엘의 고등학생들의 가장 주된 관점은 고등학생이 되면은 어떻든 거기서는 2년 내외에 어떤 이런 기본적으로 군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가 보다는 어느 부대에서 근무를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8200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우수 학생들이 들어가고, 이 탈피오트 이런 부분들은 되게 한 영재급 되는 한 50명 정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이런 창업을 이렇게 선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언돔 같은 경우도 탈피원들이 작성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 군대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창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850만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더불어서 이 정부 지원이 상당히 좀 많은 이런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회문화 도전 정신으로는 우리가 후츠파와 이제 하프르타라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 후츠파라는 것은 약간 이제 뻔뻔스럽다, 뭐 용감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뭐 권위나 질서에 아주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이렇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하는 어떤 이런 뭐 혁신적인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하브르타처럼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경청하는 습관, 또한 이제 질문하는 습관,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경청하면서 또 서로 간의 협력을 이루어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사회문화의 그 도전 정신의 어떤 그런 기초 부분이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혁신 연구 문화를 보면은 GP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국제선의에서 강대국 8위, 또 이제 뭐 군사력 6위, 또 다른 지표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선진국도 됐고, 이렇게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도 5위에 머무르는 등 이 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이런 양적 지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김대원 전 장관님이 어떤 칼럼에서처럼 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이렇게 외면당하는 대학이라는 부분처럼 이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매우 좋고, 질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여러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의 특징으로서는 이제 축적은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의 특성이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는 또 많이 흐름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흐름의 문화는, 이 축적의 문화는 주로 이제 자연수적인 부분으로 이제 타신 나레지나 안목지에 의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흐름의 문화는 이 제곱수로 뭐 4, 8 아니면 9, 뭐 4, 8, 16, 뭐 32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흐름의 문화가 좀 더 정보기술에 좀 적합하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리스크 회피의 문화가 좀 있다는 부분들, 특별히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주로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 문화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문화의 좀 부재가 우리한테도 좀 매우 좀 수정해야 될 어떤 이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 다양성은 뭐 인종의 다양성이나 또 분과의 다양성, 뭐 사람의 다양성, 여러 가지 연구 분야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혁신의 어떤 그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자료는 지금 이제 일본의 과학기술 학술정책연구소에서 매 2년마다 만드는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제 최근 자료를 보면은 전체 세계 상위 1%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902개 정도의 그런 첨단 연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191개 정도라는 매우 적은 이런 그 분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의 혁신의 어떤 기본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그 분야의 다양성이 좀 적다. 그렇지만 이 다양성은 혁신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연구문의 뭐 SWOT 분석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 그 도전협력지원단에서 좀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연구 문화를 비교를 해보면은 뭐 우리나라, 미국, 또 일본, 이렇게 독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적이 아닌 흐름의 문화면서 또 특별히 다만 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 이 리스크 회피 문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어서 제가 이제 각국에 했던 연구 문화에 더불어서 사이언스 맵에 대한 어떤 간단한 자료를 드리는 부분들이 좀 유익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다양성은 혁신 문화를 또 혁신적인 연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분야가 되겠는데요. 뭐 이 자료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매우 적은 이런 부분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뭐 미국이 뭐 전체의 그런 첨단 연구 영역 중에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쪽 중국이 아주 가파르게 다양성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뭐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는 좀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나 현재의 어떤 그런 과학기술 시대는 융합의 또 혁신과 융합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자료에서 보시는 부분과 같이 이게 전체 SCI 분야 22개 분야인데요. 마지막 이 학제적 융합 분야 부분을 보면은 처음 이 조사가 시작된 2002년에도 전체 나타나는 그런 부분 중에 학제적 융합적 부분이 약 한 4분의 1 정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의 경우에도 약 한 26.5% 정도 이렇게 좀 약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의 지식은 이런 각 분과별 지식이 아니라 융합적인 이런 지식이 나온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과 더불어서 융합적인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별 창의적 도전적 연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뒤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전체 상위 1%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약 902개 정도였던 그런 첨단 연구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진행이 기본적으로는 뭐 스몰 아일랜드형, 그러니까 작은 섬, 이제 반도, 이렇게 대륙이었는데 이 대륙형 이런 뭐 콘티넨트형의 어떤 연구 영역은 이미 이제 완전히 완성된 기존 이제 주류 패러다임으로 메인스트림인 어떤 주류 패러다임으로 작용되는 연구 영역 부분이고요. 이 스몰 아일랜드형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면서도 아주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참신하고 도전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이런 그 연구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게 되면 이 스몰 아일랜드형은 뭐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에서 보기 어려운 도전적 창의적 연구형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이제 그 연구 영역별, 유형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는 것은 가장 많은 비율이 바로 이제 콘티넨트, 이미 안정된 연구. 다만 이에 비해서 스몰 아일랜드형 같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적다. 그래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참신한 뭐 창의적인 이런 연구는 좀 적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하나의 우리에게 시사점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28개, 뭐, 미국의 NSF, 독일 DF, 또 일본의 JSPS, 우리나라의 이제 NLF 같은 또 전 세계 28개 기관을 했는데, 이 중에서 28개 기관이 하나도 지원하지 않은 그런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이라는 이쪽 지역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전혀 지원받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스몰 아일랜드형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 기존 연구기관은 주로 이제 안정적이고 메인스트림인 연구에만
지원을 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뭐 기존 패러다임에 있는 이런 평가 체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참신한, 그리고 창조적인, 창의적인,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평가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의 그러면은 이때까지 그런 설명과 그 내용을 뭐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혁신문화와 연구문화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속의 힘을 믿는 연구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이정동 교수님께서도 뭐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가 이제 뭐 도전과 난제와 또 혁신과 더불어서 이 지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아카사카 교수님의 어떤 예를 들은 것처럼 이 소액이라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연구 지원 환경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10억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5천만 원씩 20년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뭐 이런 부분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세계 최초이자 최고 기술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동일하게 선진국도 해보지 않은 연구에 대한 도전, 이것은 뭐 점전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별히 전략적 결과결정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2019년에 일본의 여러 가지 학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약간 많이들 세계적인 영향력이 학술 연구 우리가 이제 노벨 강국, 기초 강국이라고 그러지만은 학술 연구에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일본 내 연구자들도 많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 2019년부터 전략적 불가결성 기술이라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기술인데, 저희가 받아들여서 한국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전략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한 국가의 기술 주권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국가 미래 전략 기술인 반도체, 또 배터리, 또 백신도 있지만은 반도체와 또한 이런 배터리에 대한 이런 기술이 없으면 미국에서의 콜이나 또는 유럽에서나 다른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어떤 그런 협력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다만 반도체는 현재는 이제 그렇게 메모리 기준이지만은 어떤 그런 미래 2030년 어떤 그런 기준처럼 삼성의 어떤 타겟처럼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비메모리 전도까지도 우리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초격차 어떤 그런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다양성 확보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이번 저희 조사의 그런 좋은 결과 하나의 그런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샷 개념이 나오는데, 문샷이라는 개념이 해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우리가 문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도 이제 뭐 CSTI,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도 2019년부터 이제 7개의 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문샷 같은 것, 그리고 또 룬샷도 이제 아까는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뭐 비슷한 부분으로 정말 언뜻 미친 것처럼 보이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샷 관련 해당되는 연구들, 과제들, 또한 룬샷에 관한 이런 연구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많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이 어떤 기초연구 기술 혁신 도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등록금 이런 부분들이 뭐 포퓰리즘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많은 부분들이 동결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지, 대학의 기초연구가 살아야지만이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어질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또 특별히 이제 이 창업국가의 어떤 이스라엘의 모델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다만
아주 바람직한 현상은 최근에 있어서 유명 대학이나 이런 훌륭한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에 많이 집중해가는 2000년도 그런 1차 벤처 붐에 이어서 최근에는 그보다는 더 강한 어떤 입장으로 그 벤처 기업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있다. 이런 때에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벤처에 대한 어떤 그런 를 촉진시키는 그런 환경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정부 주도 연구 개발 시대에서 민간 중심 연구 개발 시대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도전 혁신의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현재도 잘 발전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정말 도전 혁신의 이스라엘 이상의 어떤 그런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도전 혁신의 그런 허브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타 필요한 자료들은 좀 그 자료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청해주신 여러 저희 과학기술 커뮤니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를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